네, 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6월 이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1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7개월간 공부를 했을 텐데 이때쯤 꼭 지칩니다. 하던 걸 계속 반복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번 달은 유독 휴일이 많죠. 또 5월 29일도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돼 있었고,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좀 해이해지죠. 그래서 날씨는 좋고, 놀러는 가고 싶은데, 이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대부분 준비하신 분들이 1월부터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새해가 되면서 이번에 무슨 자격증을 따볼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1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생소한 용어와 방대한 그 법의 양 때문에 많이 지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3월부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면 3월 달에 한 번, 4월 한 번, 5월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도 그랬지만 보통 6월까지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이 합격선이더라도 과락이 생기고요. 평균은 뭐 둘째 치고 그냥 전과목이 과락이 나온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용어 자체를 보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게 그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푼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도 이제 한 7월 달부터 겨우겨우 합격 점수가 나온 걸로 제가 느껴봤는데 아주 턱걸이로. 그리고 이때쯤 되면요, 가족분들이 또 공부한 지 그래도 한 3, 4개월 됐는데,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냐, 점수는 잘 나오고 있냐, 그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가족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점수로 목표를 하지 말고, 진도를 밀리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제 하루에 강의가 3시간에서 4시간씩 올라오잖아요. 그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혹시나 하루 이틀을 못 들었다 생각하면 그걸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는 게 제 경험상에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밀리는 거를 채우려다가 뒷부분을 못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밀리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니까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 싱싱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딱히 고득점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꾸준히 진도를 따라가고, 또 우리 강사분들이 밴드 같은 걸 하나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숙제도 내주고 하루에 3문제씩 문제도 내주고 5문제씩 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안 밀리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점수가 올라올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이제 10월 달 전에 그 날이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오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모든 면허 시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이게 점수화되는 것 같아요. 네. 공인중개사를 이제 준비하거나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보통 이제 몇 과목인지를 먼저 보거든요. 보통 부동산 학개론, 민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이 한 과목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이 총 6개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만 해도 민법과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법은 이제 말 다 했습니다. 공법이라는 법이 없고요. 사법, 공법 이렇게 말하는 공법인데, 그 안에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법만 해도 법이 6개입니다. 그리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있는데 방대한 양이죠. 그게 이제 이게 이 머릿속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네, 저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꾸준히 하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과목이 생소하고 용어도 이해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용어는 알아들을 거잖아요. 용어 정도는 알아듣고
그 과목이 그래도 귀에 익은 정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 뭐 정지조건부, 뭐 해제조건부, 그러죠? 무효, 취소, 해제, 해지가 다 뭐 어떤 느낌인지 뭐가 다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한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뭐 AI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없어질 직업을 이렇게 뭐 제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없어질 직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산업이 발달하고 무슨 혁명이다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런 혁명 같은 거 하나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어요.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 이런 것들이 막 뜨는데 제가 맞은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80년도에 처음 등장했고 90년도 중반에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없어질 직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는 뭐 다 없어질 것 같이 막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부분 뭐 그런 직종들 없어지지도 않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새로운 직종이 생기고 기존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쉽게 일하는 분위기가 되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나중에 없어질 직업 중에 속한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는 이제 생각한다 이거죠. 세무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소득세, 종부세 다 계산할 수 있고요. 납입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3.3 같은 비대면 서비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 편하게 환급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AI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맡기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직방, 다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도 하고 매매도 하고 임대차를 하잖아요. 그게 금액이 작으면 억 단위에서 10억, 20억 하는 거를 그 중개인 없이 손가락으로 계약하고 결제까지 한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도 발생을 하고요.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비대면으로 개인 간 거래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AI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직종도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화이팅 할 수 있게 제가 하나 올려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5월, 6월이 좀 힘들 거예요. 그때만 조금 버티시면은 7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일 남았다라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